지금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랄까, 한쪽에선 돈이 막 몰리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퇴출, 그러니까 정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역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부터 한번 보시죠.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13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투자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시장의 바로 뒷면에는 이런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137. 이게 뭐냐면 곧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좀 믿기시나요? 이렇게 축제가 한창인 곳에서 바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아니, 시장은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쵸?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역설의 한쪽 면이죠. 이 불타오르는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금액, 우리가 흔히 비투라고 하죠. 이게 며칠 연속으로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에 그야말로 돈이 그냥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열기가 그냥 단순한 거품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부가 그리는 아주 큰 그림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코스닥을 한국판 나스닥으로 치우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이면 거의 절반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나올 거란 전망이요. 이건 그냥 몇몇 기업이 주목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시장의 체질, 그러니까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방산과 우주항공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새로운 코스닥,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둥들인 셈입니다. 모든 돈과 기대가 바로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이 열기가 대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한 바이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800배가 넘습니다. 800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버는 돈으로 800년을 꼬박 모아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실적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가 한창인 바로 이 시점에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이 파티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나섰거든요. 이름하여 코스닥 대청소입니다. 정부 전략의 핵심을 딱 네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다산다사입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쉽게 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은 빠르게 퇴출시켜서 시장의 신진대사를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청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코스닥에 남아있기 위한 최소 기준, 그러니까 생존의 문턱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만 봐도 지금보다 7배 이상으로 뛴다니까요. 이건 뭐 수많은 기업들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인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PwC 같은 세계적인 분석 기관에서도 그 영향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그야말로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된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 굳이 이런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아닌 소위 큰 손들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단기 변동성에 아주 민감한 개인 투자자라는 점이에요. 반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줄 기관 투자자는 고작 4.5%에 불과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개선해서 이 큰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장기적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채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기금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단근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은 이거죠. 튼튼한 기업이 들어올 문은 활짝 열어주고 부실한 기업이 버틸 문은 아주 좁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코스닥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질적인 성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그냥 소문만 믿고 따라가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의 진짜 실력과 가치를 꿰뚫어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과연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게 만들려는 이 거대한 실험이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유행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코스닥 시장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